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미국이 지난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인 우산혁명 5주년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놓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콩 주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8일 미국 의회의 성명은 중국의 내정에 심각히 개입한 것이라며 강력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오는 10월 31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브렉시트를 단행할 것이며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피하기 위해 사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뼈대로 하는 유럽연합법을 항복 법안이라고 지칭한 자신의 발언 역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경제 하방 위험이 더 커졌다면서 올해 성장률 2.2%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총재는 28일 워크숍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약해졌고 반도체 경기가 회복 시기에 진입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29일 LG화학이 최근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과거 일부 특혜에 대해선 서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합의를 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LG화학 측은 과거 한국에서 걸었던 특허와 권리 범위부터 다른 별개 특허라며 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일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주간 기준으로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2% 가깝게 내리면서 2049선까지 빠졌고요. 코스닥 시장은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626선에서 금요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지난주는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초만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우리 증시 이 2달 만에 210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 막판으로 갈수록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노이즈가 계속 나왔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이슈까지 시장에 좀 적용이 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크게 얼어붙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주간 기준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일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생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금융투자 봉쇄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미중 무역 갈등 격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일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주간 기준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함께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금융투자 봉쇄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미중 무역 갈등 격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겠습니다. 국내 OTT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제 OTT가 단순 플랫폼을 넘어 콘텐츠 시대를 이끌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주 초반엔 좀 괜찮았습니다. 2달 만에 210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대한 이슈가 다시 나오면서 양지수 주간 기준으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도 좋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뭐 말씀하셨다시피 지난주 정말 시장 내 이렇다 할 뉴스 조금 좀 메말라 있는 조금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그 전주에 있었던 이슈들이 그대로 진행되어 가는, 그리고 미국 내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 탄핵 관련 정치적인 그런 노이즈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그 움직임을 좀 제한해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만큼의 유독성의 확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평가가 조금 좀 지난주 특히나 뭐 연준 위원들의 어떤 그 다양한 발언들을 통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다소간에 좀 소강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는 상당 부분 제한적이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시장 그동안 상당 부분 주가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다소간의 좀 조정 국면이 나타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하지만 유동성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소위 말하는 시장 내 상당 부분 버팀목 역할을 충분히 지금 해내고 있다라는 점. 이 사이에 무역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 실적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정치적인 노이즈 관련 이슈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하지만 가장 밑바닥에는 유동성 확대 정책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신뢰,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에 시장 다소간 좀 조정 국면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버팀목 내지는 바닥 국면 충분히 일정 지지선은 지킬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말씀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 시장, 금요일 시장이 끝나고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하락, 3대 증시 모두 하락 마감을 했죠.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구조가 이제는 다시금 격화 구조로 변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이 크게 폭증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 배경에는 금융제재,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금융제재를 가하겠다라는 어떤 그 발언, 이런 발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단초로 작용했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내 증권시장 내에 그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 두 번째, 중국에 대한 펀드, 소위 말하는 미국 내의 공적기금 펀드들, 그들의 중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게 만드는 법을 발효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중국 내, 미국 시장 내에 중국 기업들 한 160여 개 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의 주가가 크게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 대표적으로 알리바바가 그 대표적이 될 텐데 장중 한때 7%, 8%의 급락 부분이 나타났고요. 다행스럽게 장 마감 시에는 5% 정도의 하락하는 마감 나타났었는데,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금융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무역에서 시작해서 환율 시장까지 확산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금융시장까지 복합적으로 지금 이제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시장 조금은 좀 긴장하는 그런 분위기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읽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회담은 계속 할 것이다. 10월 10일과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 예정에 있다라는 점, 이 부분엔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시장 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어떤 구체적인 그 중국을 금융적으로 제재하려는 그 방안은 아직 생각된 바는 없다. 하지만 그 상장을 폐지하거나 미국 내 공적 기금 펀드들의 공적 기금에 중국 기업들에 대한 매수 행위 금지, 투자 억제 대책들은 지금 현재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놓고 실질적으로 이제 고위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기에 실질적으로 미국이 조금은 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압박 카드로 지금 현재 시장 내 던진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 의회에 이미 이 두 가지 관련된 안건이 발의됐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중국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미국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미국 투자자 보호 조치의 일환 중의 하나로 지금 중국에 대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상장 폐지 검토, 그리고 미국 공적 기금의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억제 방법,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한창 논의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은 좀 긴장의 분위기 분명히 우리가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미국의 이제 그 소비 증가세, 이제 연말로 다가가면서 미국 소비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이제 8월 소비 지출의 증가율 자체가 상당 부분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미진한, 시장 예상치는 0.3% 증가. 근데 실질적인 소비 증가는 0.1% 증가에 그쳤다라는 점. 소비의 증가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시장 전망치 대비 상당 부분 못 미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미국 경기 부양책의 중심점에는 소비가 자리 잡고 있다. 그 소비의 진작을 위해서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을 시키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도 시작이 됐고, 그리고 각종 세금들의 감면도 시작을 했고, 이런 전반적인 조치들이 결국은 소비로 나타나야 될 텐데, 그 소비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조금은 시장 기대 못 미치게 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소간 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역시 나올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점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 자체가 연준의 목표치와 비교해서 상당 부분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 연준의 목표치는 2%죠. 근데 지금 이제 실질적인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을 생각을 해보면 1.8%에 그치고 있다라는 점. 이 이야기는 연준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여전히 미 연준은 FOMC는 지금 이제 그 경계선상에서 금리 인하와 금리 동결의 경계선상에서 계속되는 시장의 어떤 그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역시 투자 관점에 있어서 연준의 어떤 그 유동성 확대 정책이 상당 부분 유효하게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시장 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에 그에 영향을 미칠 만한 핵심 요소들, 물가 상승률이랄지 소비 지표랄지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챙겨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지난 주말 미국 주가의 하락 부분을 놓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로 넘어와서요. 이번 주 이제 지난주와 비교해서 이번 주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물론
나머지 세 가지 정도는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그리고 유동성 완화 기조, 그리고 중국의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 이 부분은 이미 시장 내 상당 부분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이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사실은 시장 내 관련 뉴스 플로어에 따른 어떤 그 움직임, 등락이 나타날 뿐이고, 어쩌면 시장 내 일정 부분 모멘텀을 줄 만한 이슈, 가장 큰 것은 뭐니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아닐까라는 부분. 여기서의 관점은 과연 바닥을 넘어설 수 있겠느냐. 실적이 사실상 지난 분기, 지지난 분기보다는 개선되어지는 그런 모습. 하지만 1년 전 대비해서는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가지고 있기에 상당 시장은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에서 바닥권을 탈피하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지 없는지, 다시금 3분기 실적이 전 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로 줄어들게 된다라면, 그렇게 된다라면 시장은 상당 부분 실망스러운 어떤 그 반응을 보이면서 앞으로 반도체랄지 전반적인 업황 개선에 대한 분위기는 4분기 이후가 아니라 오히려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장되어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생각할 만한 어떤 그 이슈일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참고해야 될 부분 한 가지가 더 있죠. 지난 주말에 발표됐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3분기 실적 발표였습니다. 다소간 좀 실망스러운 그런 실적 발표가 나타났었죠. 화웨이에 대한 어떤 그 공급이 그들의 예상했던 부분들보다 상당 줄어들게 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개선의 속도가 상당 부분 늦어져가는 그런 모습들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아마도 이번 주,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주가에 그렇게 긍정적인 어떤 그 영향을 줄지는 않을 것이다. 삼성전자의 주가에 상당 부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지난 주말 11%의 급락 부분, 이 부분은 아마도 삼성전자 주가의 어떤 그 저해 요소로 조금 좀 오늘 시장 작용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아울러서 좀 참고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 이제 그 10월 1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건국 70주년 기념 행사가 될 것 같은데, 건국 70주년과 관련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중국 내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8월 이후 내수 부양책 중심의 어떤 그 정책의 어떤 정부 확대 기조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더 나아가서 유동성 확대 기조까지 가세하게 되면서 중국 전방위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의 어떤 그 갈등 양상의 장기화 구조에 대비하기 위한 그들 나름의 어떤 그 노력을 지금 현재 정책 중심으로 계속해서 시장 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되새겨 본다라면 결국은 우리는 중국 내수 소비, 특히나 내구 소비재 관련주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이다. 내구 소비재와 관련된 부분은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IT와 가전제품과 그다음에 자동차 제품이 될 것인데, 설사 이제 그 현대차나 기아차나 지금 현재 중국에서 그다지 긍정적인 공장 가동률 나타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중국 정부의 어떤 그 가전 하향이랄지 이구환신 정책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자동차 업종을 살리기 위한 그들의 어떤 그 소비 확대 정책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은 현대차 중국 내 공장들의 어떤 그 가동률 상승, 지금 현재는 30% 정도의 밖에 가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요. 이 부분 점차 개선될 여지 한번 계속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 봐야 되는 그런 이슈일 것이다라는 부분 아울러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 결국은 PMI 지표들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 각 연준 위원들의 발표 다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PMI,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의 8월 이제 산업 생산 이미 앞서서 그 속보 자막으로 나간 바가 있는데, 그나마 긍정적인 어떤 그 광고 생산, 산업 생산 부분 발표가 아니었나라는 점. 그래도 안도의 어떤 그 발표
라는 점, 저는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서비스 PMI 지표, 제조업 PMI 지표. 그래서 이제 뭐 1일도 그렇고요. 1일 날은 미국의 제조업 PMI 발표가 되죠. 그리고 3일에는 서비스업 PMI가 이제 발표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아울러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 공장제 수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유로존, 특히나 독일의 경기 침체 가능성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유로존 8월 달에 소매 판매가 어떤 모습의 소매 판매가 나왔는지 이 부분 역시 유로존 지금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라는 점 알아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마지막 이제 4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실업률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고용, 물가 그리고 소비 지표 이 세 가지는 꼭 챙겨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글로벌 이벤트 짚고 왔는데요. 이번 주에도 역시 중요한 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겠죠. 지난주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금융투자 봉쇄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미중 무역 갈등 격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알리바바나 바이두가 상장된 나스닥은 지난주 금요일에 1% 넘게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런 상황들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 뭐 최현 앵커 말씀을 이제 다 해주셨는데 어찌 보면 실제로 갈등이 다시 시작된 것은 아닌가. 조금 더 지켜보긴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미국이 이제 금융 격리를 시킬 만한 소위 말하는 자본줄을 돈줄을 죄는 그런 어떤 전략까지 쓰는 것은 아닌가.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는요 이제 올 것이 왔다. 그리고 이제 쓸만한 카드를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갈 부분 결국에는 이제 금융격리라는 어떤 단정적인 이런 부분들 여기까지 온다라면 이제는 진짜 올 때까지 왔구나라는 그런 생각 우리가 분명히 가져볼 수 있다. 물론 거기까지는 갈 가능성은 상당 부분 희박하다. 라는 데는 저 역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미국 쪽에서는 조금은 좀 그들의 카드를 빨리 꺼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생각을 좀 해본다라면요. 지금 현재 2020년 11월 대선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 트럼프 탄핵 이슈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역할론까지도 지금 현재 미국 내 트럼프의 입지 자체가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지금 현재 제기가 되고 있기에 이를 누를 만한 그리고 이를 빨리 잠재우기 위한 또 하나의 어떤 물타기 이 중에 하나가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경쟁 내지는 갈등 구조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강력하게 누를 수 있는 그런 무기를 활용을 해야 될 때 그게 바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상장 폐지 검토 그리고 미국 내 공적 기금들의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억제를 검토하겠다라는 소위 말하는 중국에 대한 금융시장으로부터의 격리 내지는 분리 미국 돈을 가져다 쓰지 말아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분명히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이제 고위급 회담이 10일과 11일 다음 달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이 속에서 중국이 좀 손을 들거나 많은 양보를 해주길 바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점. 근데 중국 역시 만만치 않죠. 중국은 오히려 이 부분을 역이용해 갈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국 이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구조에 장기화를 이미 대비하고 있다. 그들은 장기전 대비를 위해서 지금 내수부양을 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다양한 노력들이 지금 현재 중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트럼프의 이번
어떤 그 금융 격리 내지는 금융 봉쇄에 대한 그런 정책 자체는 실효를 거두기는 상당 부분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 조심스럽게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단 트럼프 대통령과 미 의회가 생각하고 있는 명분은 이렇습니다. 중국 기업들에 대한 회계 불투명성, 그리고 중국 정부의 증권 업종에 대한 증권에 대한 규제와 그 감독이 상당 부분 허술하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내세우면서 결국은 추진 배경은 미국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 기업들을, 중국 금융을 봉쇄할 수밖에 없는,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상당히 일리 있어 보이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무역 갈등에 있어서 그들의 어떤 그 협의사항, 그들의 어떤 그 합의사항, 이 속에도 중국 기업 회계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내포되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미국 투자자를 보호하긴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회계, 그리고 중국 기업들에 대한 각종 법률, 규제 감독, 이 부분을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포괄적인 합의 내역서에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결국은 이 부분, 이번 고위급 회담에, 이번 10일, 11일에 있을 고위급 회담에 상당 부분 압박 수단으로 작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조금 더 좀 지켜보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서 이제 이에 대한 영향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중국 기업들이 과연 미국 내 어느 정도의 자금을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져다 쓰고 있나 생각을 해보면, 중국 기업들 한 160여 개의 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네. 그 상장 시가총액을 좀 생각을 해봤더니 1조 달러에 육박한다. 1조 달러 조금 더 넘어선다. 1조 달러가 얼마 정도 되느냐. 우리나라 1년 국민 총 생산이 1.6조 달러입니다. 1.6조 달러의 국민 총 생산. 이 중에 1조 달러로 하면 거의 60%가 넘는 그런 금액. 중국의 1년 GDP가 약 12조 달러 정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상당 부분 많은 자금을 미국 시장으로부터 가져다가 그들 기업들이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만큼 큰 금액을 미국 자본시장에 중국 기업들은 기대거나 자본 조달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트럼프가 맥을 짚은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되고요. 일단 뭐 미국은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 어떤 그 디커플링에 대한 어떤 그 수를 지금 이제 한 수 한 수 두어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까지 아울러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협상은 역시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근데 시장, 지난 그 차관급 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때의 기대감보다는 상당 부분 낮춰져 있다. 오히려 결과물에 대해서 그렇게 시장 내 그렇게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고 있지 않다라는 쪽으로 시장의 무게중심은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실적에 상당 부분 쏠려가고 있다라는 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결국은 좀 종합을 해보면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장기화, 이에 대한 장기화에 대한 준비는 중국 측에서 먼저 해가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장기화에 대한 준비보다는 조금은 더 빠른, 좀 서두르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돼서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점.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만약에 정말로 장기화로 접어들게 된다라면, 이제 지금 시장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한 어떤 증가로 인한 선호 현상들로 인한 주식시장의 관심 부분, 기대 부분은 빨간불을 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히려 다소간 좀 조정 양상으로 빠져들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근데 아직 판단하기엔 조금 이르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오히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의 장기화를 미리
대비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중국의 경기부양책에 우리가 좀 관심을 분명히 가져나가야 되겠다. 그렇다라면 중국 경기부양책, 그들이 살기 위한 경기부양책, 그렇다면 내수부양 총력을 지금 질주하고 있는 그들의 경기부양책, 그리고 유동성 확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들의 경기부양책, 결국에는 내수 관련 소비주에 대한 관심이 지금 현재의 상황, 상당 부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 속에서는 유효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중국의 내수 소비주에 관심을 가져보아야 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3개월 전 영업이익 컨센서스와 비교하면 8% 줄어들었다는 부분을 아까 짚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증권사에서는 영업이익이 7조 원 이상 넘어설 것이다라는 분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실적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일단 뭐 실적 관련해서 지금 현재 포인트는요. 전 분기 대비. 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 분기 대비 지금 계속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 좀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현재 3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한 7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근데 지난 1분기가 6.2조 원이었습니다. 지난 2분기가 6.6조 원. 그러면 실적은 지금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근데 여기서 만에 하나 3분기 실적이 7조 원이 안 되고 지난 분기, 지난 2분기에 6.6조 원보다 오히려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라면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상당 부분 거의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하지만 다행스럽게 이번에 발표되는 영업이익, 이번 4일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이죠. 4일 발표 예정에 있는데 지난 1분기를 바닥으로 6.2조 원에서 6.6조 원 그리고 이번 분기 7조 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 분명히 있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여전히 줄어들어 있는 60% 이상 줄어들어 있는, 하지만 시장의 관심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줄어드는 부분이 아니라 지난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는 이제 바닥권을 분명하게 탈피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점. 물론 뭐 각종 이제 그 컨센서스는 뭐 시장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의 평균치죠. 그 평균치는 지난 3개월 전 전망치 대비해서는 조금 좀 줄어들었던 그런 분위기. FN 가이드의 집계 기준입니다. 하지만 전망치가 점차 이제는 그 부분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다만 여기 이제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제 그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렇게 기대를 안 했던 갤럭시 폴드가 시장 내 소위 말해서 관심이 집중이 되면서 초도 물량의 어떤 완판 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상당히 긍정적이죠. 두 번째, 반도체 출하량이 계속해서 반등 국면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제 남은 것은 가격 하나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 근데 다행스럽게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화 환율이 그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는 점. 우리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3분기 원달러 환율의 평균치 한 1,200원 내외 정도가 됩니다. 근데 과거에 예상되었던 전망치, 실적 전망치는 한 1,170원, 1,180원 내외. 근데 이보다 상당 부분 오히려 그 원달러 환율이 원화가 절하 양상에 빠지게 되면서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긍정적인 어떤 그 실적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물론 10월 4일 그 뚜껑을 좀 열어봐야 확실한 그림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환율 상승의 수혜, 원화 절하의 수혜를 상당 부분 삼성전자가
확보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분명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지난 주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하락 부분, 오늘 삼성전자 주가에 일정 부분 좀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모멘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9월 중에 10%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종가가 44,000원. 지난 주말 9월 26일 종가가 9월 27일 종가가 48,400원. 딱 10%, 10.0%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 컨센서스는 오히려 하락하고 그 실적 자체도 전년 동기 대비로 60%나 낮아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을까?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과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라는 부분은 조금 좀 다르게 시장에서 평가가 되고 있다. 근데 그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근데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에 앞서서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는 핵심 동력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핵심의 동력은 뭐 예를 들자면 뭐 신제품 개발이랄지, 그리고 기업이 흑자로 전환하는 턴어라운드 모멘텀이랄지, 그리고 바닥권을 넘어서는, 바닥권에서 딱 탈피되는, 이번 삼성전자가 가질 수 있는 모멘텀은 아마도 바닥권 탈피라는 것 한 가지와 신제품 출시 성공이라는 또 하나의 성공성,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작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하루 아니면 내일까지도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주가 하락의 영향, 이 부분을 극복하고 나서는 삼성전자의 주가, 오히려 이번 주가 삼성전자에 대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어떤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잠정 실적이 발표되게 되는데요. 계속 주가 흐름은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른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TT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제 OTT가 단순 플랫폼을 넘어서 콘텐츠 시대를 이끌 매개체가 될 것으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예, OTT 우리 시청자분 다들 알고 계시죠? 오버 더 탑이라고 해서 이제 그 케이블 텔레비의 케이블 이 부분을 넘어서는 그 OTT가 뭐 대표적인 것이 넷플릭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미국 넷플릭스가 워낙 강자로 우리 시장마저도 잠식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공중파 3사와 SK텔레콤이 합작을 해서 웨이브라는 OTT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JTBC와 CJ ENM이 지금 OTT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라는 최근 소식들 다 이미 접하셔서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OTT 상황을 좀 잘 우리가 좀 쳐다볼 필요가 있어 보이던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후발주자로 OTT 플랫폼 회사를 한껏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이미 OTT 플랫폼과 관련된 무한 경쟁이 이미 시작되었다. 넷플릭스의 대항마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뭐 디즈니 플러스랄지, 뭐 디즈니 플러스를 비롯해서 애플 TV 플러스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 OTT 플랫폼의 어떤 그 상황들과 그 다음에 OTT 플랫폼이 미래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성공 전략을 계속 구가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과연 OTT 산업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지 우리 시장 내에서 분명히 앞으로 향후 어떤 그 주가의 그림들까지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시장에는 OTT 관련 플랫폼 회사는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진 않습니다. 중개자는 상장이 되어 있죠. LG U+. 넷플릭스에 대한 LG U+가 그 중개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신규 경쟁자들은 계속 출현한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 초유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넷플릭스의 주가가 최근 3개월 사이에
거의 30%, 40% 가까운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넷플릭스 불과 지난 7월 달 375달러 선에 있었던 넷플릭스의 주가가 최근 9월 달 들어선 255달러로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불과 2달, 3달 사이에 주가 120달러나 하락을 하는 375달러에서 120달러가 하락을 했으니까 30% 이상, 40%에 가까운 주가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배경에는 신규 경쟁자들이 출현했기 때문이다.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중파 3사와 SK텔레콤이 이 부분을 합작을 해서 웨이브를 만들고 JTBC와 CJ ENM이 합작회사를 만들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플랫폼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회사들의 성공할 수 있는 그 전략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전략은 플랫폼이 아니라 바로 컨텐츠로 모아지고 있다라는 점. 컨텐츠만이 OTT를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일 것이다라는 점. 컨텐츠 IP에 대한 확보가 상당 부분 중요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인데요. 그와 아울러서 결국은 그 OTT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있죠. 5G 네트워크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 IP,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컨텐츠 IP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 상장 기업, 뭐 꼽아본다라면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을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면서 넷플릭스의 주가 하락이 과연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부분 곱씹어 생각을 해보시면서 컨텐츠 기업에 대한 관심 늘려가시면 긍정적인 투자 결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 OTT 합병으로 우리 시장에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데요. 컨텐츠주에 관심을 가져보아야 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도 한번 들어보도록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일단 뭐 그 시장 추가 상승을 위한 조건은 충분하다.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었는데 3분기 실적을 놓고 다소간에 이제 줄서기, 소위 말하는 이제 줄서기가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서 더 생각할 부분은 실적 개선과 관련된 모멘텀에 궁극적으로는 관심을 좀 가져 나가자. 결국은 시장 유동성 확대 기조는 계속된다. 그렇다면 유동성 속에서 고성장 기술주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실적에 대한 관심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문제는 실적 시즌이 도래해 오면서 기업 이익이 회복 속도가 결국은 시장 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속에서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이 사이에서 시장은 상당 부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밸류에이션 조금 좀 기업 이익의 회복 속도가 좀 늦게 된다라면 밸류에이션은 고평가로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에 대한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조금 좀 빨리 왔다라는 그런 상황, 조정의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모멘텀 관점에서는 조금 좀 다른 이야기다. 모멘텀, 신제품의 개발이랄지, 그리고 뭐 적자에서 흑자로의 전환이랄지, 아니면 바닥권을 탈피한다라는 그런 모습이랄지, 이런 부분들 결국은 밸류에이션 중심이냐 모멘텀 중심이냐, 이 속에서 이번 주 시장 상당 부분 삼성전자의 실적을 놓고 좀 고민에 빠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결국에는 유동성 지속과 관련해서 고성장주에 대한 관심, 그러면 유동성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미래 먹거리 관심 계속해서 가져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DNA 관련주, 이 중에서 뭐 인공지능이랄지 자율주행 관련이랄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 이번 주 역시 계속해서 필요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임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요. 남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오한때 제주와 남해안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늦더위가 이어집니다. 낮 동안 서울 29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해 일교차가 크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한편 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 중입니다. 현재는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한 채 타이와 남동쪽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내일 오후쯤엔 상하이 남쪽 부근 해상을 타고 올라오겠고요. 목요일에는 목포 부근 해상으로 진입해 남해안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태풍의 반경이 320km로 넓어서 내일부터 남부지방은 영향권에 들겠고요. 모레부터 글피 사이에는 전국에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의 장대비와 함께 많은 곳은 300에서 최대 600mm 안팎의 물폭탄이 예상되는데요. 잦은 태풍 소식으로 아직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은데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껴있는데요. 아침까지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되고요.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으로 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쾌청한 하늘의 대기질도 보통 단계로 양호하겠습니다. 낮 동안 25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낮 기온 광주와 대구 28도로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전북 지역은 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공기까지 탁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선선한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